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정보통신 1반에서 이번에는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통신망을 뜻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광역이라는 말은 넓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이나 이런 학교 이런 데에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하죠. 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좁은 근거리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거리들을 다른 데도 또 이런 게 있겠죠. 또 다른 게 이런 게 있겠고요. 그런데 이 각각들은 각각 어떤 공동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구소. 여기도 연구소. 여기도 연구소. 근데 연구소에 대한 망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같은 부분을 연구를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랜과 랜들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WAN, WA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랜과 랜을 무조건 연결시키는 게 광역통신망이 아니고요.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지금처럼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망으로 랜들을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는 랜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을 WA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고요. 랜은 근거리 통신망,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VA는 부가가치 통신망이었죠. 부가가치 통신망.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PC통신이라든지 혹은 뭐 700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ISDN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정보통신망. 그래서 이것은 음성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성도 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팩시밀리 이것도 가능하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전송로로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종합선물세트, 종합정보통신망을 ISDN이라고 부릅니다. 자, 2번입니다. 정보통신교환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회선교환망이라고 하는 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화 연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 회선이라는 만약에 C가 있다면 A와 B가 통화를 하고 있다면 A와 B에 대한 이 선은 절대 끊어지지 않죠.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끊으면 끊어지겠지만 이 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한다고 해서 이 지점이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회선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그래서 이 하나의 선은 A와 B를 위한 선이죠. A와 B를 위한 선. 계속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끊고 난 뒤에 C와 B가 통화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C와 B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회선이 교환되는 그런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이 있는데요. 패킷 먼저 설명드릴게요. 패킷은 데이터를 우리가 이만한 걸 보낸다면 이거를 일정하게 자른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 보내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패킷 번호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패킷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의 망들이 얽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라인이 여러 개 얽혀져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라우터라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경로를 이제 너는 여기로 가, 너는 저기로 가, 넌 여기로 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라우터들이. 그래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 중에서 패킷 단위를 흩어져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여기로 가고요. 2번은 여기로 가고 3번은 여기로 가고 흩어져서 이상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갔다가 나중에 도착하는 거는 1, 2, 3, 4 이렇게 도착하거든요. 다 똑같이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조립을 다시 해야 되겠죠. 원래 순서대로. 여기서 흩어지게 마음대로 막 갔으니까. 이걸 다시 설명드린다면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우리 반에. 그래서 이 10명의 학생들이 소풍을 가는 겁니다. 소풍을 가는데 출발을 하는 것은 도착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가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자기 차를 타고 갔고 어떤 학생은 택시를 타고 갔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갔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면 가는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가는 방식이 다 틀린데 목적지는 하나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하면 그
도착한 학생들의 숫자를 다 헤아려서 우리 반 모두 왔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흩어져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흩어져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가 나중에 도착되는 지점 B 지점에서 이것을 뭉쳐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데이터로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패킷 교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 방식은 어떤 거냐면 패킷이랑 비슷한 건데, 가다가 이 패킷을 이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이 장치가 바로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축적을 하게 됩니다. 축적. 모아 놓았다가, 그래서 모아 두었다가 보낼 수 있을 때 보내는 방식을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번 갔다가 1번이 이렇게 또 다른데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1번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번이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2번이 또 오는 거예요. 또 2번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이 하나의 장치는 1번과 2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있을 때 이제 A 보내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2번 보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축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메시지 축적 기능 모아놓았다가 보내는 거.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은 중간에 뭐 이런 게 바로바로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에. 근데 이것은 모아놓았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10개국을 서로 망형 통신망으로 구성 시 요구되는 통신회선 수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하나, 둘, 셋, 다섯 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자, 메쉬형이라고 하거든요. 메쉬 영어 단어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망형으로 요구되는 통신 회선 수를 구하는 문제 아주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방법을 모두 다 연결하는 방식을 메쉬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하나마다 갈 수 있는 모든 회선을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망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망형에 대한 회선 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만약에 이 노드의 수가, 컴퓨터의 수가 5대다. 그러면 5 곱하기 5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러면 4죠. 자, 이거는 5대 그대로 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로 나누면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10개국을 지금 연결한다 그랬으니까 10 곱하기 9 나누기 2가 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45가 됩니다. 45. 4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 메모리 교환 방식이라고 나왔죠? 자,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이 있는데 메모리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교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패킷 스위칭, 수동 스위칭, 메시지 스위칭, 패킷 스위칭. 스위칭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어디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이 그 스위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 그래서 수동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 방식, 스위칭, 스위칭이라는 말을 또 써가지고 2003년 10월에는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그죠? 자, 6번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에 의한 설명으로, 패킷이란 교환 방식이란 말만 나오면 뭐냐면 흩어져요. 흩어져서 전송이 되어서 나중에 모아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자, 통신망에 의한 패킷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자, 전송 속도와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패킷의 저장 및 전송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공중 데이터 교환망과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예제들이 나왔는데요. 자,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통신망에 의한 패킷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예, 중간에서요, 이 패킷을 전달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송 속도와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예, 그 중간에서 속도 조절도 뭐 라우터라는 것이 중간에서 이제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패킷의 저장 및 전송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패킷 교환이니까 패킷으로 하죠. 그 다음에 공중 데이터 교환망과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아니죠. 공중의 데이터 교환망이라는 것은 여러 데이터에 대한 교환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런 공중 데이터 교환망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부정적인 말은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예, 7번입니다. 자,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유형 중에서 분산 네트워크의 장점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분산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분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엔진을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바퀴를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뭐 지붕을 만드는 공장,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해가지고 한쪽만, 하나의 그 영역만 계속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영역이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만 깊이 이제 연구하고 그쪽 부분에만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분산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나누다라는 것도 분산의 개념이죠. 나누다. 그래서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분산시켜서 나눠가지고 네트워크 운영을 할 때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다. 자원을 이렇게 분산된 네트워크를 그냥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죠. 맞죠?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의 이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해서 전체가 마비되지 않죠? 이 시스템이 다른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렇게 또 접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또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운영 조직이 간단해진다. 시스템의 운영 조직이 간단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 조직이 간단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해진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다가 되겠고, 데이터의 신속한 현장 처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 이게 현장 처리가 이겁니다.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있는 시스템에 실제적인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고요. 자, 8번입니다. 통신망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전화, 텔렉스, 팩스, 서로 다른 각각의 통신망을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통합 나왔죠. 종합 정보 통신망입니다. 이것을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한 통신망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종합 정보 통신망이라는 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입니다. 랜을 구성할 때 거의 채택하지 않는 네트워크 형태는 어떤 것인가? 자, 랜을 구성할 때 돈이 많이 들면 솔직히 좀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스타형, 1번에 스타형이 나왔는데, 스타형은 어떤 거냐면은,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요.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이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외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다 중앙을 연결을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네트워크를 한다면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체가 다 안 되는 거죠. 전체가 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링형입니다. 링형은 요렇게 반지 모양, 원이죠. 원 모양을 이렇게 된 거를 링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링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만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통신 회선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물형, 아까 하나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5개를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지점에서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한 시스템마다 모두 다 구현을 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은 회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형이 나오는데요. 자, 버스형이라고 하는 것은 링형이랑 비슷한 건데,
요렇게 하나의 선을 공유하면서 시스템을 요렇게 버스 모양으로 요렇게 연결한 겁니다. 버스 모양도 아니죠. 그냥 사각형 모양인데 그냥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원으로 다 이렇게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채택하지 않는 형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게 문제인데, 그 통신 회선이 가장 많이 들고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그물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통신 회선의 총 길이가 가장 길죠. 통신 회선이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지만 너무너무 이게 그 회선 수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과 혹은 뭐 광역 통신망의 WAN 같은 데에는 이제 이 메쉬형을 쓰기는 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메쉬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PC 터미널이 8개가 설치된 시스템에서, 자, 이거 필요한 회선수 구하는 거 공식 나왔습니다. n 곱하기 n-1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8 곱하기 7 나누기 2를 하면 8, 7, 56. 56을 2로 나누면 28, 26. 이거 암산 안 됩니다, 저는. 28회선 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용어는 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그 조직의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들을 처리하고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컴퓨터를 이용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처리 이용 기술을 활용을 하고요. 그런 정보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조직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정보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보통신망이고요. 이건 그냥 초고속 교환망, 뭐 정보처리망 이런 말 자체 그냥 맞을 것 같은데도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망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선택해 주자고요. 네. 야, 12번입니다. 네트워크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트워크는 시스템이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자원의 독점이 아니죠. 독점이 아니라 공유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나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어가지고 만약 독점하려면 이거 다 끊어야죠. 그죠? 나 혼자 그냥 유아 독존, 나 혼자 그냥 살겠다. 독점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고,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의 공유, 하드웨어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시스템을 접근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자원의 공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하의 분산화,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부하도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자원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망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